오늘의 리포트 시작합니다. 어려운 증권사 리포트 제가 오늘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요. 오늘 장에서 또 핫하게 떠던 리포트입니다. 바로 JVM에 대한 리포트고요.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행이 되었고 제목은 10년에 3번만 오는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JVM, 과연 이 10년에 3번만 오는 기회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황금 동아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함께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되겠죠? 한번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0년에 3번 오는 기회라고 했는데 이 JVM이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함께 빠르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VM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약국에 가면요. 이 약사님이 약을 제조해 주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옛날과 다르게 손으로 이렇게 한 개 넣을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많은 약국에서 이 자동으로 약을 딱 만들어 줘가지고 그 예쁜 기름 종이에 들어간 약봉투 있죠. 그걸 만들어주고 또 요즘 약도 겉표면에 약봉지 안에 예쁘게 프린팅까지 돼서 나오잖아요.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약 제조형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파우치형 자동 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1위라고 하니까 국내에서도 단연코 1위겠죠. 지금 현재는요. 약국이 자동화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국만 자동화일까요? 뭐 정말 모든 산업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동화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죠. 인건비도 비싸고요. 최저시급도 비싸잖아요. 어쨌든 이런 파우치형 자동 조제 시스템이 지금 시장 약국에서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기계만 가지고서 글로벌 1위고 국내 1위를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JVM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리포트 안에서는 이 추가적으로 JVM이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이 자동 조제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뭐 로봇 기술까지 결합한 제품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기존 그냥 일반적인 조제용 로봇에 비해서는 단가가 뭐 2배에서 10배까지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싼 금액이더라고요. 이런 제품군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 영업이익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 자체가요. 이런 다양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이 10년간 봤을 때 딱 3번만 도래한 엄청나게 역사적인 하단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바텀 피칭 기회, 바닥에서 모을 수 있는 그래서 크게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JVM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에 한미사이언스 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번외로 지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OCI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있긴 한데요. 이 JVM 과연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될까요? 그 모든 내용들 함께 지금 바로 파헤쳐보시죠. 가장 먼저 JVM은요. 이 파우치형 조제 자동화 기계 영역에 있어서 글로벌 1위라고 합니다. 일단 국내에서 보면은 점유율이 90%입니다. 그냥 거의 모든 약국이 JVM의 이 기계를 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수준이거죠. 그 나머지 10%를 본다라면 직접 손으로 아직까지 가면은 좀 직접 넣을 수 있는 깔때기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들이 가끔 가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JVM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일단 점유율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거의 과반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VM이 100개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중에 절반, 이 50% 정도는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한두 개국이 아니라 무려 60개국에 대해서도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수출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많다. 내수 시장만 공략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문화별로 이 약국에서 조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 형태와 좀 문화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거 볼게요.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아시아 국가 내에서 본다면 파우치형 약봉지가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처방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우리가 약국에 가면 이렇게 종이 반 정도 접힌 것 같은 이 봉투를 받잖아요. 여기에 어떤 약국 써있고 약 모양
모양이나 이름 그림 같은 거 요즘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안에서 샥 열면은 기름 종이로 돼가지고 아침, 점심,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약 3알, 4알씩 들어있잖아요. 한 개씩 뜯어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파우치형입니다. 하지만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파우치형 약봉지가 오히려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흰색 플라스틱 약통 있죠. 약 잔뜩 넣어놓는 거. 그런 바이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약통이 더 대중적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 약 타이레놀 같은 거 사면은 하나씩 뜯어 먹잖아요. 이런 태블릿형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쉬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은 북미 유럽에서 이러한 파우치형 한마디로 이 JVM의 기계를 써서 자동으로 만드는 파우치형 약봉지 형태가 대중적이지 않지만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실 약통으로 먹고 태블릿형으로 먹게 되면요. 우리 여러분들 타이레놀 같은 거 진통제 먹을 때도 아시겠고 이런 약통에 담긴 소화제 같은 거 먹을 때도 아시겠지만 사실 오남용이 쉽습니다. 타이레놀 하나 먹었다가도 머리 아프다 하면은 3, 4시간 안에 한 개 더 먹을 때도 있고 소화제도 한 번 더 먹을 때도 있고 한때 이게 바로 오전, 오후, 월화수목금 이 기름종이 안에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식이 자체가 한 번 더 먹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약물 오남용을 막고 올바른 복약 습관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서구 시장에서도 이제 파우치형이 권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나 기사만 봐도 북미 유럽에서 또 마약 중독 같은 게 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고 사실 감기약 처방받고 소화 처방받고 이런 게 거기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물 오남용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북미 유럽에서도 변화되고 있고 이런 문화 변화를 통해서 향후에 이 수출에 있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모멘텀이 뭐냐면요. JVM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팔리고 있는 거의 90% 넘게 독점화 가고 있고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로봇공학과 결합되어 간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해져서 해외 성장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1번 이게 뭐냐면요. 약품 조제 자동화 시스템 조금 전에 말한 지금도 약국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자동 제조 기계가 이 ATDPS라고 하는 그냥 1번 기계라고 할게요. 어려우니까 1번 기계고요. 2, 3, 4번 기계들은요. 조금 더 비싸고요. 복잡하고 그냥 동네 약국이 아니라 큰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있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약품 검수 자동화 기계, 그리고 다관절 조제 자동화 기계, 전자동 약품 분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2, 3, 4번은 사실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약을 조제하고 만들 때 필요한 그런 기계다라고 이해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2, 3, 4번의 이 약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1번 약 제조 기계, 자동화 기계보다도 단가가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익성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로봇 공학과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기계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요,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번까지는 조금 더 약을 좀 이미지로도 스캔을 해주고 이런 식의 좀 고급된 기계라고 볼 수 있는데 3번과 4번을 넘어서면요. 정말 인간이 필요한가? 노동력이 필요한가? 라고 할 만큼 이 로봇 팔까지 부착이 돼서 효통 로봇까지 더해진 정말 이제는 정말 미래 사회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좀 대형 기계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의 약을 조제까지 해주는 그런 기계인데 과연 이걸 우리가 당장의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생각은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에서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이 로봇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좀 기대감이 더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실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단가에 대한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사가 로봇으로 거의 대부분은 대체가 되어야지 3번, 4번의 기계가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로봇, AI가 인간으로 대체되고,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또 지금 시장에서 침투해서
수익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면요. 단순히 장비만 판매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모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좀 매출 구조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제가 조금 제 의견도 좀 더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한국과 해외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 약 자동화 이 기계를 얼마만큼 팔았고 설치했냐라고 보니까요. 2만 1,000대 정도가 팔렸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국내 내에서만 봤을 때요. 약국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만 4천여 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정말 웬만한 약국에는 이 기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쓰면요. 적어도 10년 넘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살 사람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국내 시장은 이미 이 JVM 기계를 살 사람은 다 사서요. 성숙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리포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국의 개폐업이 매년 1,500건씩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중고 기계를 사는 사람들도 많겠죠. 굉장히 비쌀 테니까. 하여튼 이런 개폐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JVM은 장비도 조금씩은 더 판매할 수 있을 거고 장비가 설령 성숙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도 판매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계속 영업이익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년마다 시스템을 교체해줘야 하는 주기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2023년부터 이 소모품을 교체하는 규모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잉크, 파우치, 롤, 캐니스터 등은 한 번 기계를 사면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런 소모품을 수리해주고 갖다주고 판매하고 하는 비용까지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11년 동안 장비를 쭉쭉쭉쭉쭉쭉쭉 국내에 거의 90% 가까이 점유율이 될 만큼 팔아와서 성장한 JVM이라는 회사가 과연 앞으로는 국내 시장 내에서 이 소모품만 판매하고 시스템 점검만 해주면서 이 영업이익을 지금까지 그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라는 거죠. 과연 이 소모품 규모가 실적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단가일까? 또 우리는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은 대부분 교체 수요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장비가 덜 팔려도 소모품의 판매를 통해서는 그 기본적인 그 실적과 매출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을 리포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리포트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1번, 2번, 3번, 4번 기계가 있잖아요. 제가 어려울 테니까 여기다가 그냥 숫자를 더해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계 1번 기계는요. 국내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비싸죠. 해외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팔려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쨌든 국내는 성숙 시장이고 해외에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번 조금 더 발전된 기계는 어떤 기능까지 더해져 있냐면요. 이 약에 대해서 고해상도 이미지 분석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약을 분배해 줄 수 있는데 이건 2배입니다. 4천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약국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좀 큰 규모의 병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겠죠. 3번 기계로 넘어가 보면요. 의약품 자동 분배 시스템 기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마약류 관리 등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기계라고 하고요. 특히나 큰 종합병원에서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원을 해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항암제니 감기약이니 계속해서 진통제니 분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작은 기계로도 이게 수요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병원 위주로 좀 많이 이 수주 분량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더 비싸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로봇과 관련된 좀 성장 동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4번 기기가 뭐냐면요. 다관절 협동 로봇 팔이 결합된 고성능 자동 도제 제품입니다. 말이 길어서 어려워요.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로봇 시스템, 로봇의 팔까지 결합된 이 자동 약 분배 시스템 기계라는 거죠. 이게 1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이게 일단은 지금 2023년에 첫 출시가 되었고 시제품 4대가 납품된 상황입니다. 그럼 40억 원 정도겠지만 시제품이니까 그 금액을 다 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어디에 쓰일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뭐 대규모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단체 처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고요. 또 미국 내에서는 공장형 약국이 좀 보편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이러한 좀 협동 로봇 팔이 담긴 이 고성능 기계를 좀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사실 자체가 높인 것들을 좀 덜 팔더라도 이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매출을 견인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투자 포인트가 좀 우리가 봤을 때 과연 JVM 지금이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지금 이 저평가 구간에서 이러한 점들이 이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리포트가 얘기하는 것들이 JVM을 주가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JVM에 대해서 우리가 리포트가 이야기하는 호재거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하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봐야 하는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JV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여기까지 오늘 리포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일 핫한 리포트와 오늘 핫한 리포트 하루 2개 리포트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영상도 많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